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동사의 태, 즉 수동태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자, 태가 뭐예요? 태가 그렇죠. voice라죠, 영어로. voice는 우리말로 뭐예요? 목소리란 이야기죠. 자, 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동사에 대한 이야기죠. 피해갈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 잡고 시제막까지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어떤 행동을 주체적으로 한다. 뭐 주어의 목소리가 크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능동태라고 주어의 목소리가 적으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수동태라 하죠. 그죠? 수동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태의 종류는 뭐가 있다? 그렇죠. 수동태하고 뭐가 있다? 능동태가 있죠. 그죠? 수동태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passive 다음에 voice라죠. voice. 수동적인 목소리란 이야기죠. 능동태는 뭡니까? active 다음에 voice라죠. 그래서 활동적인 목소리. 뭐 의미로 하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능동태는 뭡니까? 이제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주어가 뭐가 돼?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 그래서 보통 뭐뭇을 하다. 여기를 보자면 이게 뭡니까? 동사죠. 그죠? 자, introduced 하니까 도입하다 이 말이죠. 자, 도입하는 주체가 뭡니까? 여기에 범 electronics죠. 그죠? 주어가 어떤 주체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수동태는 뭐예요? 수동태는 주어가 다른 동작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요게 이제 요걸 동사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게 뭡니까? 요게 주어잖아요. 새로운 모델이 도입되어졌다. 도입한 게 아니고 도입되어졌다. 그래서 뭐뭐 되다, 당하다 이러면 되죠. 누구에 의해서? 범 일렉트로닉 회사에 의해서. 그래서 주어가 새로운 모델이 어떻게 했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수동태.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오네. 자, 이, 이 자동사는 어떻게, 자동사는 주어가 사물이라도 뭡니까? 수동태로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자주 쓰이는 게 뭡니까? happen, 뭐,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appear는 뭡니까?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말이죠. 그죠? 같은 말 뭡니까? 쓰임도 있고 그죠? exist는 뭐가 됩니까? 존재하다. take place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happen의 뜻입니다. 일어나 발생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자동사가 뭔가? 타동사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사는 뭐예요? 자동사.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자동사는 뭐다? 동사가 나타내는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 어디에만 미친다? 주어에만 어떻게 미치는 동사를 갖다 뭐라고 한다? 이 자동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꽃이 피다 이라 뭡니까? 이게 이제 피다가 뭡니까? 이게 자동사죠, 그죠? 주어에만 영향을 미치잖아. 그리고 뭐가 된다? 해가 솟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솟다 이것도 뭡니까? 주어에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자동사라죠, 그죠? 그래서 이때 자동사는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트랜스티브거든요. 이때 트랜스가 뭐다? 트랜스가 어떤 우리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하면 운송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떤 상태가 변화되거나 이동되는 거 이걸 갖다 뭡니까? 트랜스라고 해요. 트랜스티브. 그러면 이때 이제 자동사는 이때 트랜스티브 버브이라 뭡니까? 이게 상태나 변화가 되는 동사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타동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이제 접두사, 부정어 접두사 in이 붙어갖고 intransitive verb이란 뭡니까?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동사.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자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자동사는 뭐가 된다? 목적어가 필요 있다 없다. 목적어가 필요치 않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돼요? 그래서 수동태가 수동태 불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동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타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타동사는 뭐다? 타동사는 뭐다? 동작에 어떻게 된다? 대상인 뭐가 필요하다? 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갖다 뭐라고 한다? 타동사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뭡니까? 타동사는 뭐가 됩니까?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transitive 다음에 ver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동사, 즉 어떻게 된다? 동사 뒤에 있는 어떻게 된다? 뭐가 돼? 이 목적어를 갖다 필요하는 동사,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동사, 이게 뭡니까? 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밥을 먹다 이란 뭡니까? 이때 먹다가 뭐래? 타동사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노래를 부르다 이란 뭡니까? 이때 이 부르다가 뭡니까? 타동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뭐 eat the rice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타동사고 이게 뭡니까? 목적어죠, 그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다는 뭡니까? sing a song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타동사고 이게 뭡니까? 목적어가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수동태를 이야기한 조건 몇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수동태를 이야기한 조건이 처음 문제 뭡니까? 문장의 형식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문장 안에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보어가 뭐고 수식어가 뭐고 이런 것들 갖다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수동태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수동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수동태를 이야기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면 무슨 동사?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이걸 갖다 무슨 동사? 자동사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보충해주는 보호가 필요하니까 뭔가 좀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불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보호가 필요치 않으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문법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르고 못 쓰는 거하고 알고 안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은 뭐예요? 그렇죠. 주어 다음에 동사로 문장이 일단 성립하죠. 그러면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수식어가 있죠, 그죠? 수식어고는 뭡니까? 부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동사를 갖다가 무슨 동사라고 한다?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뭐가 된다? 자동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렇게 또 정리하시고 이번엔 이 형식 가봅시다. 이 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충해지는 보어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가? 보호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뭡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불완전. 그런데 목적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불완전 뭐라고 한다? 자동사라는 표현을 써요. 됐어요? 자, 그리고 삼형식은 뭡니까? 삼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죠.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뭡니까?
타동사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가 필요 없죠. 그래서 완전 타동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사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죠. 사형식인 특이하게 뭡니까? 목적어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죠? 이때 간접 목적어는 뭐가 온다?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 오면서 보통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되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뭡니까? 사물이 오면서 뭐가 돼? 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 동사를 갖다가 무슨 동사? 그렇죠. 수여 동사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 그리고 오형식 가볼까요? 오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오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죠, 그죠? 그러면 이때 뭡니까? 이때 이 동사가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니까 뭡니까? 뭐라고요? 불완전 타동사를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1형식하고 2형식을 딱 여기까지 딱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때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죠, 그죠? 3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면 이게 여기 전부 다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그렇죠. 타동사죠, 그죠? 그래서 영어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능상 어떻게 다 분류하면, 동사를 기능상 분류하면 크게 뭘로 나눠진다? 자동사하고 뭘로 나눠진다? 타동사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이때 자동사의 특징은 뭐다? 자동사의 특징은 그랬죠. 목적어가 필요 있다 없다? 목적어가 필요 없다. 그래서 뭐가 된단 말이고 수동태가 되겠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이걸 또 이렇게 지금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문장 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 타동사는 뭐예요? 타동사는 그렇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이걸 타동사죠. 그리고 그러면 뭐가 된다? 수동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수동태가 가능하겠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타동사라 한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이론상으로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동태가 두 개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목적어는 몇 형식부터 수동태는 몇 형식부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몇 형식부터 가능하다? 3형식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또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서 요 뒷부분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문장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The sun이 뭡니까? 주어죠. Rise 여기 동사죠, 그죠? 자, in the east는 뭐래? 전명구죠? 전명구는 무조건 수식어고. 그러면 주어 동사는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죠. 그때 1형식 여기서는 뭡니까?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그래서 요 놈의 새끼는 어떻게 된다? 수동태 불과. 자, 그리고 she가 뭡니까? 주어죠. looks가 뭐뭐처럼 보이다. 이게 동사죠. 그리고 happy가 뭡니까? 이게 보호죠, 그죠? 그래서 요거 몇 형식, 요것도 2형식. 그래서 요 동사도 무슨 동사? 자동사. 즉 수동태 안 된다. 자, 볼까요? she가 주고 changed 이게 동사죠, 그죠? the schedule 이게 뭡니까? 목적어죠. 그러면 이때는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이죠. 그래서 요 동사는 뭡니까? 자동사 아니고 타동사. 그래서 요게 뭡니까? 수동태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요걸 갖다가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다음 세 번째가 수동태 만드는 방법인데 한번 볼게요. 더 다음에 schedule 다음에 was 다음에 changed 다음에 by her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해석은 일단은 청크 덩어리를 요까지 만들어요. 요까지. 그래서 그 계획은 변화되었다.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동태 만드는 방법 정리합니다. 수동태 만드는 방법. 자, 수동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자, 수동태 만드는 방법. 일단은 요걸 갖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주어고 didn't write 요걸 갖다 동사를 합시다. 그리고 this novel 이게 목적어죠. 그죠? 자, 그러면 수동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된다? 목적어가 뭐가 된다?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주어는 어떻게 된단 말이고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뀐다. 목적격.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이 동사, 즉 요 동사는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죠. 그죠? 이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어떻게 된다? pp로 바뀐다. 그래서 이때 보통은 이게 뭐가 됩니까? 뭐 자동사화 된다는 표현을 써요. 자동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동태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고 세 번째 뭐 동사가 뭐냐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뀐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어떻게 된다? pp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때 비동사는 뭐예요? 보통 영어에서 비동사는 두 가지를 했을 때죠. 뭐뭐이다. 뭐뭐 상태이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뭐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수동태에 필요한 것은 뭐가 돼?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다음에 is 다음에 in the office 이라면 뭡니까? 요것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녀는 있다 사무실 안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she 다음에 is 다음에 nurse 이라면 뭡니까? 그녀는 이다 간호사 어떤 상태를 나타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어떻게 된다 간호사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동태에 필요한 건 요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는 뭐가 있어요? 비동사는 am, is 과거는 was하고 뭡니까? were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비동사는 뭡니까? 비동사는 뭐에 따라 바뀌어요? 그렇죠? 주어가 뭐냐? 그리고 인칭, 몇 인칭이냐? 그리고 시제에 따라 어떻게 된다? 바뀌죠. 그죠? 영향을 받,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PP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PP는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생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사의 ed하고 뭡니까? 불규칙이 되죠? 자, 학원에서 제시하는 동사의 불규칙 변화표, 이게 음성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사의 변화 형태, 현재, 과거, 과거분사, ing까지 또 공부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갖다 다시 한번 또 수동태를 배우면서 느낍니다. 철저히 하세요. 자, 그래서 PP는 동사 ed나 불규칙이 생긴 게 그리고 뭡니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동작이 시작해서 끝나는 완료 상태 그리고 뭐된다 어떤 결과 이 의미를 갖다가 다 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갖다가 뭡니까? PP의 특징이 이거라는 걸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동이가 뭐뭐 당한 그리고 뭡니까? 뭐뭐 되어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PP한 상태에 있다. 누구에 의해서? by 플러스 어떻게 된다? 목적격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수동태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녀는 이 소설을 적지 않았었다 이러하니까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this 다음에
novel. 이 소설은, 자, 여기가 시제가 뭐예요? 과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주어가 뭡니까? 3인칭 단수죠. 그래서 was 다음에 부정은 not 비동사 뒤에 부정어죠. 다음에 write의 과거분사는 뭡니까? 그렇죠. written 되겠죠. 다음에 by 다음에 her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요게 자 그대로 봐봐요. 그대로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소설은 상태에 있었는데 쓰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해할 때도 요까지를 기본 한 청크 덩어리로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 덩어리. 그래서 두 덩어리. 그렇게 되면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 풀어나가게 되면 완전한 해석과 그리고 문장 자체가 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당하거나 되어진 상태에 있다. 누구에 의해서? by 플러스 목적격에 의해서. 이게 이제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된다? 형태죠. 그래서 다음을 갖다가 요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다음으로 또 전진하도록 그렇게 해요.